안녕하십니까. 꽃집 창업 도와주는 남자 이대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줌으로 녹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화면 공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대강 꽃집 창업 성공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다양한 SNS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세상의 모든 식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요. 음, 원예 치료, 나아가서 원예 개발, 어, 꽃집 창업, 책 쓰기, 경영, 창업, 컨설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뭐 9초짜리 소개, 14초짜리 소개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영상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꽃집 창업할 때 비단 꽃집 창업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인 매출, 매입, 비용과 또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만다라트 작성하는 거 과제 내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MC라고 하는 거까지 작성을 해 두셔야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3단계를 작성하는 걸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목표 매출을 정하고 그때 따른 100% 매출을 달성했을 때 70%, 50% 달성했을 때에 내 매출 금액을 산정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나는 연봉 1억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 연봉이 아니죠. 사업은 매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 매출 1억 원을 달성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한 달 매출은 1,0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달성했다, 700만 원을 달성했다, 500만 원을 달성했다. 이렇게 목표 매출을 좀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500만 원을 달성했을 때의 비용을 한번 내가 가정하고 예상해보고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모든 지출과 경비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는 것이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 늘릴 수 있는 방법 1, 2, 3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1, 2, 3에 대해서 작성해 보고 사업계획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안 나와서 핸드폰으로 녹화하다가 이거로 해보는데 한 5분 안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2013년도 7월 달에 그 사업계획서를 한 달 동안 거의 4월 달에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손익분기점 이런 거 계산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묻고 물어서 결국에는 저쪽 종로에 있는 어떤 창업학원을 하는 원장님한테까지 연락을 하게 돼서 그분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을 뵙구나.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한테 그 회사 관련된 엑셀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서 거기는 언급은 제가 따로 안 하고요. 종로에 있는 K 모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구하면 얻을 것이다. 간절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비단 그런 어떤 내가 기존에 그런 양식이나 툴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 제가 사이트 링크 공유해 드렸죠. 서울 SBDC 서울수상공인 정보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링크 드렸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사업계획 체험, 경영 성과 체험, 손익분기점 체험, 창업 적성 체크리스트, 사업자 적성 검사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매출 그리고 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내가 사업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매출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고요. 월 평균 근무 일수도 적으라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 월 매출, 연 매출, 일 매출을 알아야 그거에 따른 이제 또 재무 계획을 짤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보통 비용은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재료비가 들어가고 또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요. 판매 관리비라고 한다면 인건비와 어떤 임차료, 임대료, 그리고 기타 경비, 뭐 교통비, 통신비, 뭐 수도, 전기세 등등 있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이건 또 저도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좀 인테리어, 좀 큰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예를 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영업 외의 손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을 권리금이나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죠. 근데 그런 인테리어 비용을 만약에 5천만 원이 들었어요. 5천만 원이 드는 걸 가지고 이걸 내가 매달 30만 원씩 5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그런 어 계산으로 내가 이걸 감가상각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월 얼마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걸 계산할 때 여기에다 기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네이버나 뭐 그 쿠팡이나 G마켓이나 이런 거, 구글 이런 거 우리가 그 돈 내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어. 줌 같은 거는 온라인 줌 같은 경우에 1 년에 제가 한 16만 원, 2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네. 전화가 오는데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산을 해서 내가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은 게 매출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 비용은 말 그대로 돈을 나가는 걸 지출을 말하는 건데 그걸 저는 단 10원, 100원이 지출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매일 꼼꼼하게 매일 기록하다 보면 이 비용 지출의 어떤 굵직한 흐름 패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해서 내가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얼마의 돈이 나가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또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지를 안다면 이거를 저는 최소한 처음에는 번거롭더라도 한 3 개월 정도에서 6 개월 정도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뭐 매일 장보 적는 거를 어 매일 초창기에는 매일 적었던 것 같네요. 근데 나중에 2년 차, 3년 차쯤 사업을 하고 났을 때는 이틀치, 3 일치를 좀 몰아서 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쪼금 땡겨 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월을 넘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오늘 비용 지출로 해서 뭐 15만 원, 20만 원을 썼는데 그걸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을 못 해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걸 모르고 했다면 매출 대비 순이익이 순이익이 별로 없는데 비용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순이익을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들이 처음에 꽃집을 창업할 때부터 이 부분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다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업 계획을 짤 때 아까 이야기한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인테리어비 이런 거 초도 물량 그리고 운전 자금 등등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가상각으로 연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가면 좋겠지만 저는 꼭 이거를 음 '계산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내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쪼끔 더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저 믿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데 또 제가 또 어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 부분을 또 우리 사장님들 책임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서 또 그렇게 되면 제가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예비 꽃집 사장님들도 공부하시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좀 몰랐던 거는 아래 댓글로 좀 남겨 주셔도 좋고요. 공부해서 또 소통해 주시면 제가 또 인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 서울 소상공인 정보광장에 있는 이 툴은 사실 저도 최근에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짜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법인을 운영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크게 운영을 하실 거라면 이런 작은 부분에 있는 것들부터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나중에 큰 규모의 사업체도 운영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방법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또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쪽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도 또 상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상권 분석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끼고 아껴뒀던 저의 제가 초반에 사업 계획서 쓸 때 참고했었던 엑셀표 자료인데요. 캡처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 놨습니다. 저는 그때 그린팟이라고 하는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화분을 여기 보시면 G마켓 11번가 SNS를 통해서 한 달에 300 개씩 팔겠다. 하루에 10 개씩 한 달에 30 일이니까 약 300개 정도를 팔겠다라는 목표로 이렇게 예상치 매출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물론 좀 높게 잡았죠. 높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단가 79,000 원이었었는데 어 나중에 59,000 원, 79,000 원, 99,000원 이렇게도 판매했었지만 이 저는 이 변동 비용
이 제작 비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사업이 좀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 손익분기점 계산하실 때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 고정 비용도 어떻게 하면 최소로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제가 고정 비용에 이렇게 190만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100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때 제가 혼자 1인 기업이었었지만 알바를 한 명 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썼던 거였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한 3 개월, 6 개월 뒤에 작업량이 쪼금 얼추 많아져서 알바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1-2명 정도 유동적으로 한시적으로 썼었는데 그때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고정 비용, 변동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밤낮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고정 비용, 변동 비용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매출, 화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이 사업 계획서의 이쪽 재무 파트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재무 손익 분석 자료를 짰는데 실제로 월 1,600만 원의 매출과 그리고 1,300만 원, 1,48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7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게 사장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엑셀표 원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에 관련된 이거 자료 하나와 그리고 또 아카데미 운영할 때 교육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그 엑셀 자료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쪼끔 안전 장치라고 할까요? 저도 이거 힘들게 얻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이거 무료로 제가 배포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소중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잘 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댓글로 비밀 댓글로 성함 연락처 남겨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 드려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댓글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10 분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공유 중지하고요. 네. 이건 주문 기록을 지금 제가 하고 있을 때 몇 분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지금 혼자 제가 인제 사무실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해 파트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제가 좀 더 보강해서 더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영상 찍어서 올릴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음 마인드 세팅, 초보 사업자의 마인드 세팅에 관련된 거 하나랑 그리고 어 재고, 재고를 늘리지 않는 재고가 남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